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태국과 캄보디아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24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로켓포가 날아다니고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보다 한 달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6월 15일 태국 총리와 캄보디아 전직 총리가 나눈 사적인 전화 통화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태국 정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두 나라 모두 권력이 아버지에서 자녀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나라의 특별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훈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한 사람이에요. 3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두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훈센은 젊은 시절 전쟁 중에 한쪽 눈을 잃어서 지금도 의안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2023년 갑자기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계자로 누구를 지명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장남인 훈 마넷이었습니다. 훈 마넷은 현재 47세로 아버지와 달리 미국 군사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하지만 정치 경험은 부족한 상황이죠. 태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탁신이라는 전직 총리가 있는데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되어 15년간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에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탁신의 장녀인 패통탄이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태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된 거죠. 이렇게 두 나라 모두 정치적 권력이 가족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집안의 실력자들인 훈센과 탁신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예전부터 국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프레아 비에아르라는 지역을 놓고 계속 다퉈왔어요. 이곳에는 천년된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1962년에 국제재판소에서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양국 군대가 국경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이어왔는데 7월 24일에는 정말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로켓포를 발사했고 태국 쪽에서는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태국군도 맞받아쳤고 F-16 전투기까지 출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양쪽 모두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피난을 가야 했고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경 충돌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한 달 전에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6월 중순 국경 상황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할 때 태국의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6월 15일 이 통화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태국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탁신과 훈센이 친구입니다. 이 갈등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자국군 고위 지휘관들을 반대 세력이라고 언급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첫째, 총리가 자국군을 외국 정치인에게 험담한 겁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우리 아버지들이 친구라는 표현이 국정을 사적인 관계로 좌우한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치 국가 간 문제를 가족끼리 해결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통화를 녹음해서 공개한 것이 훈센 쪽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훈센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화 유출 시점입니다. 6월 15일 통화가 공개된 후 태국 정치가 혼란에 빠졌고 패통탄 총리는 7월 1일 직무정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직후인 7월 24일에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태국 총리가 직무정지된 상황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통화 유출이 태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패통탄 총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총리가 적국의 자국군을 욕했다.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말이죠. 야당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6명의 상원의원이 힘을 합쳐서 헌법재판소에 패통탄 총리의 해임을 요구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연립정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6월 19일 보수 연립 파트너가 갑자기 연정 탈퇴를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정부와 함께할 수 없다면서 말이죠. 결국 7월 1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즉시 정지한다는 것이었어요. 총리가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7월 14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국민 10명 중 8명이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방콕 시내에서는 대규모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으로 곤란해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패통탄의 아버지인 탁신 전 총리였어요. 딸의 실수로 인해 가족 전체의 정치적 미래가 위험해진 거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권력이 가족 내에서 세습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국정이 사적인 관계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아버지들이 친구라는 이유로 국가 간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죠. 둘째, 젊은 세습자들의 경험 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패통탄 총리나 훈 마넷 총리 모두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셋째, 진짜 실권자가 누구인지 모호해집니다. 명목상으로는 패통탄과 훈 마넷이 총리이지만 실제로는 탁신과 훈센이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두 나라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태국에서는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이는 오랜 독재 정치로 인해 시민사회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국경에서 시작된 군사적 충돌이 한 통의 통화 유출로 인해 거대한 정치적 파장으로 번진 이야기였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명한 정치, 책임감 있는 리더십,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앞으로 이 두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국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